남편이 죽어가는데 저는 국에 소금을 더 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47년 결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47년간 숨겨진 거짓말과 그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한 여자가 선택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정자 씨, 그분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로 살아왔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 김용태 씨는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정자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도 10년을 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47년을 살았습니다. 용태 씨가 퇴직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행 좀 다니고 손자들 보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남편의 퇴직 후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용태 씨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등산복을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등산 모임이야. 친구들이랑 북한산 가는 거야.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만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용태 씨는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등산복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숨겼습니다. 정자 씨는 의심하기 싫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6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용태 씨가 셔츠를 빨래통에 던져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여자. 둘은 해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팔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볼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제주도. 1992년. 정자 씨는 기억했습니다. 그해 여름 용태 씨는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제주도 본청에 업무 협조차 간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둘째 딸의 중학교 입학 준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일주일 동안 혼자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정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곧 나올 것입니다. 정자 씨는 재빨리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용태 씨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47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무미건조했습니다.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이순이였습니다. 순이야, 나 정자야. 너 혹시 정순애 소식 알아? 순애? 순애 못 들었어? 3년 전에 교통사고 났어.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던데. 정순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순애는 정자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단짝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어느 순간부터 순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초에 있는 푸른 요양병원. 근데 기억을 많이 잃었다던데. 정자 씨는 다음날 바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층 302호실. 문을 열자 창가에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여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정자 씨는 알아봤습니다. 정순애였습니다. 순애야. 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정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고 이후로 많이 잊어버렸어요. 정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 순애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용태 오빠.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정순애였습니다. 33년 전 남편 김용태와 친구 정순애는 제주도로 함께 도망쳤던 것입니다. 말해줘, 순애야. 너희들 그때 뭐 했어? 정자 씨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순애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자를 봤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만. 제주도. 바다. 우리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결국 돌아갔어요. 가족 때문에. 정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7년 전 자신이 둘째 딸의 중학교 준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은 친구와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어? 정자 씨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오래 만났던 것 같아요. 몇 년. 아니 그 이상. 정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아, 순애야. 이제 당신 기억 안 나도 돼. 대신 내가 기억할게. 내가 다 기억할 테니까.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매일 푸른 요양병원 302호실로 꽃을 보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빨간 장미. 병원 직원들은 정자 씨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용태 씨가 등산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그래요. 씻고 오세요. 저녁 차릴게요. 정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용태 씨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찌개 맛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날부터 정자 씨는 조금씩 국물에 소금을 더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용태 씨는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의사가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동안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싱겁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태 씨는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 병원 가봐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2달이 지났습니다. 용태 씨의 얼굴이 자주 붉어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꽃을 보냈습니다. 순애에게. 빨간 장미. 그리고 매일 국물에 소금을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용태 씨가 등산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정자 씨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혈압성 뇌졸중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았어요. 중환자실에 누운 용태 씨.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날 밤 정자 씨는 병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의일까요? 용태 씨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오른쪽 반신마비.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어눌했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직접 간병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정자 씨를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헌신적인 부인도 드물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자 씨가 병실에서 용태 씨를 돌보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흐르는지. 어느 날 오후 정자 씨는 용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정순애. 기억해요. 용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992년 여름. 제주도. 일주일간 출장 갔다고 했죠. 근데 출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용태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정자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셔츠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왜 아직도 가지고 다녔어요? 용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자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알아냈으니까. 순애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당신도 기억 못할 정도로요. 정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7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건 오래전 일이야. 끝난 일이고. 정자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난 일? 그럼 왜 아직도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용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누구를 사랑했는지. 근데 알아요? 순애도 당신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더 열심히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용태 씨는 악몽을 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용태 씨는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퇴원을 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는 침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새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좀 쓰세요. 아니야. 내가 돌볼게.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큰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난 3년간 매달 5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정자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돈이에요? 정순애라는 분인데. 아버지, 이분 누구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태 씨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려울 때 좀 도와준 거야. 3년 동안 1,800만 원이나 보냈어요. 어떤 사이길래?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옛날 친구예요.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정자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불륜을 폭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정자 씨는 용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만났어요. 용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 친구로요. 정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순애는 혼자였어. 외로워 보였어. 외로워 보였다고요? 그럼 저는요? 47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 씨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당신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4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날 밤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그녀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47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용태 씨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정자야, 제발 사인하세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이제라도. 용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집은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나갈게요. 어디 갈 건데? 원룸 하나 구했어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정자 씨는 짐을 쌌습니다. 47년 결혼 생활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정자 씨를 용태 씨는 휠체어에 앉아 바라봤습니다. 정자야, 안녕히 계세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에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푸른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애를 보러 갔습니다. 순애야. 순애는 돌아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올 거야. 이제 꽃도 안 보낼게. 왜요? 그냥 이제 서로 놓아줄 시간인 것 같아서. 너도 나도 그 사람도. 정자 씨는 일어났습니다. 행복해, 순애야. 기억은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 병원에 입원하셨어. 정자 씨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용태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자야. 네. 미안해. 평생. 미안해. 알아요. 사랑했어. 너를. 정말. 정자 씨는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저는 이제 거짓말 구별할 수 있어요. 진짜야. 순애는 잠깐의 실수였어.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이었어. 정자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용태 씨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정순애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순애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 알 것 같아요. 왠지 슬퍼요. 정자 씨는 순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혹시 이분이 제 가족이었나요?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지금 작은 수채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칩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가끔 용태 씨의 묘를 찾아갑니다. 여보, 저는 잘 지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이제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저녁. 적당히 간을 맞춘 건강한 저녁.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정자 씨는 생각합니다. 복수는 끝났을까? 아니, 복수는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한 것은 단지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47년을 헌신했지만 마지막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복수일까요? 정의일까요? 아니면 그냥 삶일까요? 정자 씨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자의 47년 결혼 생활과 그 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자 씨가 한 일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사랑과 배신, 헌신과 복수, 용서와 해방.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